자, 다음 12번입니다. 함수 fx가 이제 2차 함수로 주어져 있는데 다음에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이 방정식이 정수인 근을 가질 때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있는 이게 하나의 x에 관한 함수, 얘가 지금 1차 직선, 얘네가 이제 정수가 되는 지점 포인트에서 만난다라고 되어지는 건데, 일단 보시면은요. 자, 여기 있는 6x 괄호 열고 x-a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요. 어쨌든 그림이 뭐 아래로 볼록인 이런 그림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어디가 0이고 어디가 a인지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a다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절대값을 한번 씌워주면은 그림이 이런 형태로 돼 있을 겁니다. 이때 여기 있는 이 함수 전체를 내가 만약에 어떤 이 x에 관한 함수인 gx다라고 한번 둬버리시면은 얘를 내가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는 거잖아요. 절대값의 fx가 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요거는 약간 논쟁이 있을 수 있죠. 절대값에서 이게 들어가는 이거를 이제 과연 공통 과목에서 말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논쟁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이 부분은 뭐 이미 앞선 여러분이 기출들을 학습을 하셨다면은 2022년 6월 모의평가 20번 문제를 본다면 이런 내용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냥 충분히 여러분이 언급할 수 있다고 제가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그냥 여기 있는 이 절대값을 포함한 식, 이 전체를 어떤 또 다른 어떤 HT라고 둔다면은 똑같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미분하면은 안에 있는 얘가 절대값이든 뭐든 상관없이 연속이기만 하면 이 전체가 미분 가능해지고 미분 가능하면 안에 들어간다. 이 개념을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무튼 간에 다 필요 없고 어쨌든 얘가 뭐가 되어진다. 도함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함수. 그래서 이 도함수를 가지고 원함수인 gx를 한번 그려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프라임이 양인 부분이 되어지는 거니까 증가할 거고, 여기서 이제 순간적으로 프라임이 0이 되죠. 그러니까 얘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될 거고 다시 얘가 증가하기 시작해요. 이런 느낌으로 증가를 하겠죠. 여기서 이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네, 프라임이 0이 된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마찬가지죠. 여기도 프라임이 0이 되는 지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0이 되는 지점이 있고 다시 또 증가. 그래서 얘가 그림이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뭐냐면 G의 그래프가 되어져요. G는 여기 있는 G'을 뭐 했기 때문에 적분했기 때문에 적분상수 C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X축을 이제 결정해 줘야 되는 상황인 건데, X축은 언제가 되어진다? 바로 윗끝 아래끝 같아지는 지점, X에 0을 집어넣은 이 지점, 0을 집어넣은 이 함수값이 바로 X축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얘가 이제 X축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그림을 그렸어요. 얘랑 이제 누가 만나는 교점 포인트 찾아야 되냐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하는 이 직선, 얘랑 만나는 교점을 찾아줘야 돼요. 그럼 이제 이 2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냐가 중요해질 것 같아요. 여기 이제 A라고 돼 있긴 한데 과연 2라고 하는 게 이쪽에 2가 있느냐 이쪽에 2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해주면 되는 거냐면 케이스를 나눠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2가 요 안쪽에 있다고 쳐볼까요? 요렇게 2가 있다고 쳐볼까요? 요렇게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2,0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니까 요런 직선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디가 이제 결국 실근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교점이 되어지고 여기가 실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딱 만나는 교점이 하나밖에 없는데 0과 2 사이에 있는 정수인 근을 가진다 그랬죠. 그러면 0과 2 사이에 딱 만나는 이 정수가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1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얘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었으니까 1을 넣어주면 1이 되겠죠? 이 교점이 바로 1,1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알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때 이 1,1은 누가 만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이 직선과 요 가운데 있는 이 부분,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은 자 요렇게 표시를 할게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의 함수는 누구를 적분한 거냐면은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적분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는 얘를 적분한 게 이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즉 얘가 마이너스 fx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바로 얘를 적분한 거.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ax의 제곱 요렇게죠. 요거를 미분하면은 이제 6x의 제곱 마이너스 6a의 x가 되어서 바로 f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적분한 식이 되어지는 건데 처음에 위에 있는 함수가 마이너스 fx인 거니까 이 적분한 것도 마이너스를 적분한 거잖아요. 즉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의 플러스 이 부분이 뭐가 되어지는 거냐면 요 함수가 되어져요. 물론 적분상수 C 붙죠. 붙는데 지금 어딜 지나요? 0,0을 지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C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0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 있는 요 식이 뭐랑 같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 있는 이 직선 바로 마이너스 x 플러스 2랑 똑같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물론 뭐 굳이 갖다 놓고 처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냥 이미 뭘 알고 있는 거니까 얘가 바로 1,1을 지난다. 이거를 내가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내가 1을 집어넣으면 1이 된다라고 하는 걸 써먹어 주시면은 여기 1 넣어보세요. 그러면 3a-2 이렇게 되어지죠. 얘가 얼마다? 바로 1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a가 얼마가 되어진다? 네, 1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근데 보시면 얘가 지금 1이잖아요. 1인데 여기 안쪽에 있는 얘가 2가 1보다 작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이 경우는 이제 정답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은 이제 뭘 해보셔야 되는 거냐면 2가 a보다 크다. 이 경우를 해볼게요.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이제 2가 어디 있는 거예요? 2가 이제 a보다 오른쪽에 있게 되어지는 거니까 이쪽에 2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쪽에 2가 있으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을 거예요. 자, 이때는 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됩니다. 어쨌든 a보다 오른쪽에 있는 2가 만약에 a로부터 좀 당겨 있게 이렇게 있게 되어지면은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있으면 내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만약에 긋게 되면은 누구랑 만나게 되어지는 거냐면 바로 요 안쪽에 있는 얘랑 만나게 되어져요. 얘랑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2가 a로부터 한참 좀 떨어져 있게 되어지면은 여기서부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리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얘가 누구랑 만나게 되어지는 거냐면 이쪽에 있는 요 함수랑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2가 a보다 오른쪽에 있는 경우는 나름 이 안에서 케이스가 몇 개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 둘 있게 되어지는 걸 알 수 있죠. 자, 근데 어쨌든 이게 2가 되던 이게 2가 되던 0과 2 사이에 만나는 교점이 있다라고 하는 건 무조건 얘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네, 1,1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요 첫 번째, 요 경우는 아까 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요 직선과 요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인 거니까 아까 여기서 했어. 그냥 이거잖아요. 이거잖아. 이때 얼마가 나왔어요? a가 1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요거 케이스 1, 케이스 2라고 할게요. 이 케이스 1은 그냥 a가 1 나온 거예요. a가 1. 근데 이때 1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2보다 안쪽에 있고 모든 걸 만족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그냥 오케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A가 1이 정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A가 1인 거니까 만나는 교점이 어떻게 돼야 돼요? 좀 이렇게 움직여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가 만나는 교점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있으면 물론 안 되는 거지. 1이 뭐 1보다 왼쪽에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물론 이제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경우는 내가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만 해주면 된다? 요 두 번째 케이스. 여기 있는 얘랑 만나는 교점. 이것만 체크를 해주면 되는 거죠. 즉, 요 경우가 이제 1,1을 지난다를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얘는 누구를 적분한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적분한 거죠. 얘를 적분한 게 이거예요. 이렇게 적분한 거죠. 따라서 요 식은 뭐가 되어지는 거냐면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ax의 제곱. 요걸 미분하면 f잖아요. 6x의 제곱 마이너스 6ax가 되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얘를 적분했으니까 뭐가 붙어야 돼요? 적분상수 c가 붙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c를 이제 구해줘야 되는 건데 이 c는 어떻게 구하시면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이 점, 여기 있는 요 함수랑 요 함수가 A에서 만남이 있다. 이걸 처리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이쪽에 있는 요 함수는 이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요 함수, 자, 요 함수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요 함수는 정확하게 아까 전에 보셨죠? 이쪽에를 음수 붙인 거잖아요. 얘가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플러스 3ax의 제곱이었어요. 얘는 적분상수 c가 없었죠. 0을 지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럼 이쪽에 있는 이 노랑이랑 이쪽에 있는 이 연두랑 어디서 만남이 있다? 바로 A라는 이 점에서 만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이 C를 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A를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A 집어넣어 주시면은 마이너스 2A의 세제곱, 여기에 A를 넣으세요. 3A 세제곱. 합하시면 뭐가 된다? 바로 A의 세제곱이 되겠죠? 이게 뭐랑 똑같다? 이쪽에도 내가 A를 집어넣게 되면은 2A의 세제곱 마이너스 3A의 세제곱이 되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A의 세제곱이 되고 플러스 C 이렇게 되어집니다. 즉 A에서 연속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는 뭘 결정할 수 있어요? 이 적분상수 C를 결정할 수 있어요. 얘 넘어가 주면 되는 거잖아요. 2A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요 함수가 이제 누굴 지나면 되는 거예요? 네, 1,1을 지나면 되는 거예요. 1을 넣으세요. 2-3a 요게 플러스 2a2의 세제곱. 요게 뭐가 되면 된다? 1이 되어지면 된다 라고 하는 게 두 번째에서 두 번째 케이스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요것만 계산을 해보죠. 요 계산해가지고 인수분해 끌고 올게요. 어차피 인수분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2a의 세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어지고요. 1을 넣으면 0이 되어지는 거니까 a-1로 묶어주면은 2a의 제곱 마이너스 2a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2a를 해줘야 사라지죠. 마이너스 2a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지금 분명히 a가 1은 아닌 거죠. 네, 1은 지금 아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부분 쳐다보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게 0 되는 거는 근의 공식 가시면 될 것 같아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프라임의 제곱 빼기 ac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이 a라고 하는 거는요. 분명히 이 a라고 하는 거는 1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요. 만약에 얘가 음수가 되어버리면 완전히 음수가 되어지는 거니까 모순이 되어지는 거고 따라서 여기는 플러스가 정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 이게 두 번째의 정답입니다. 되셨죠? 실제로 얘는 뭐를 만족시켜줘요? 네, 2보다 작다를 만족시켜줘요. 자, 그리고 마지막. 지금 처음에 우리가
A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걸 가정으로 했잖아요. 얘네들이 뒤집힌 걸 아직 안 했어요. 자, 뒤집힌 걸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여기가 A고 여기가 0일 때를 해볼게요. 되셨죠? 그럼 이제 똑같이 어쨌든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고 이때의 X축은 어디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0을 집어넣었을 때 정적분이 0이 되어지는 거니까 0일 때의 함수값 얘가 이제 X축이 되는 거죠. 요렇게 있는 거예요. 이때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제 2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가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되어지는 거니까 요렇게 될 거예요. 여기가 이제 0이 되어지는 거죠. 네. 따라서 이때에는 또 어디가 만남이 되어져요? 여기가 만남이 되어져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면 1,1이 되어지는 거 똑같습니다. 그럼 뭐가 좀 차이 나는 거냐? 이거 아까 전에 했지 않냐? 라고 싶은데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 부분이 적분된 거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 부분이 뭐였죠? 적분하면은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냥 F 그대로 적분한 거니까 요거 미분하면 요거 되는 거 맞죠? 자,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아까는 적분상수 C가 있었고 얘를 구했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그럴 필요가 없는 게 0을 지나요. 그냥 얘가 0이에요. 이게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얘가 지금 누굴 지나야 되는 거냐면 1,1을 지나줘야 됩니다. 따라서 얘가 2-3의 2가 바로 1이 되셔야 돼요. 따라서 A가 얼마냐면 3분의 1이다가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아까랑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지막 세 번째는 현재 어떤 상태예요? A가 음수다라고 하는 거죠. A가 어쨌든 간에 얘가 왼쪽에 있는 경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3분의 1이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얘가 모순이다라고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 총 4번하고 5번 두 가지 정답이 나왔죠. 네, 요 두 개 중에 이제 뭘 찾으시면 돼요? 더 작은 거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제가 뭐 총평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루트가 나와져 있다라고 하는 건 나보고 근해 공식 쓰란 얘기고 보기에 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있는 2번, 3번, 5번을 찍을 일은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쪽에 포커스를 두고 내가 1번이냐 4번이냐면 결정하면 되는 뭐 그런 상황이긴 했습니다. 어쨌든 정적분은 정의된 함수에서 원함수를 가지고 교점을 찾는 좀 좋은 문제가 나왔는데 케이스를 잘 나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여러분이 어떤 기본기가 잘 탄탄하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보니까 좀 확실하게 좀 수학 공부가 잘 안 돼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1등급이나 뭐 2등급 상단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아니고서는 아마 첫 번째 예를 보고 약간 머뭇거렸을 겁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잘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13번입니다. 이거 문제 풀면서 내가 지금 뭘 못 본 거지? 하시는 분들 좀 많으셨죠? 네, 좀 복잡한 원이 3개나 나오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같이 보시죠. 반지름의 길이 각각 2하고 3인 5원 5투가 있고요. 또 제일 큰 원이 반지름이 4가 되어져요. 그리고 쭉 있는데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만 이제 어떤 게 좀 추가되는 거냐면은 요 원이 요 직선에 지금 접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접하니까 어떤 중심이 있으실 거고 얘를 여기에 연결 요렇게 시켜주시면 얘가 뭐가 돼야 돼요? 네, 수직이 되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BCD의 넓이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요 넓이를 우리가 현재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여러분이 이 문제를 보면서 첫 번째 시도해야 될 건 뭐냐면은 여기 있는 이 BC와 여기 있는 BD 사이의 길이 비예요. 얘가 현재 2대 3이다라고 하는 거를 먼저 적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왜 얘가 2대 3이냐? 간단하게 좀 봐드릴게요. 일단
좀 복잡한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잘 안 보이면 뭘 해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좀 잘 안 보인다 그러면은 공통변을 찾아라. 그리고 각 같은 경우는 합해서 180도 되는 각을 찾아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 있는 A하고 B가 이 두 원, O1과 O2의 교점이죠. 교점이요. 그러니까 이 두 점이 일단은 첫 번째 문제 푸는 실마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뭐부터 하셔야 되는 거냐면 이 두 점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연결을 하시면 얘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공통현이 되어집니다. 공통현이 되어지면은 이때 여러분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삼각형 ACB의 외접원이 O1이 되어지는 거고 삼각형 ABD의 외접원이 O2다. 이거를 인지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머나 얘가 내가 만약에 세타다라고 치면은 이 부분이 뭐가 되어지는 거죠?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어져요. 즉 합해서 180도란 말이죠. 그러면 뭐가 같다? 사인 값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이 길이는 뭐가 되어지는 거냐면 이 외접원의 지름 4가 되어지는 거죠. 외접원의 지름에다가 마주보는 각에 대한 사인이니까 4사인이에요. 그러면 이 길이는 이번에는 이 원이 되어지는 거죠. 이 원의 지름 6이에요. 6에다가 마주보는 각의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어져요. 근데 어차피 사인 세타나 사인 파이 빼기 세타 같은 거니까 그냥 얘가 몇 대 몇이에요? 2대 3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얘가 이런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 문제의 첫 번째 스타트는 얘가 지금 2대 3이다라고 하는 걸 먼저 적고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이후에 결국은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여기 있는 요 길이까지 나와주면 제일 베스트거든요. 근데 이게 대충 이제 한 4K 정도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심은 있어요. 뭔가 길이를 딱 따져보면은 정확히 얘가 이제 딱 2배 되는 것 같거든. 근데 이게 왜 4K인지가 지금 확신도 없고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뭘 보셨어야 되는 거냐면은 이 문제의 이 열쇠는 이 각입니다. 이 각이 세타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중학교 도형이 되어지는 거고 중학교 때 뭘 배우시는 거냐면은 어떤 원이 있고요. 접선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접선과 어떤 현이 이루는 이 각은 다시요. 접선과 현이 이루는 이 각은 이 현에 대한 원주각과 똑같다라고 하는 게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소위 말하는 저편각이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잖아요. 요거는 뭐 제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중학교 도형 총정리 같은 것도 보셔도 괜찮고 제가 유튜브에 올렸어요. 제가 증명까지 다 해드리는 거니까 되게 중요한 거라 그랬고 제가 당시에도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복잡한 그림 속에서 얘를 보는 게 능력이다 그랬어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되는 거냐면 요게 지금 뭐라고요? 접선이라고요. 접선과 지금 현이 이루는 각이요. 다시요.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에요. 그 각은 뭐가 되어진다? 이 호에 대한 원주각 똑같다. 즉 이게 세타면 얘도 세타가 되어지는 거죠. 이거를 볼 수 있었어야 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어지는 거냐면 얘가 세타면 요게 뭐가 되어진다?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어져요. 그럼 다시 삼각형 DCB를 보세요. DCB에서 요 길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되어진다? 바로 이 전체 외접원의 지금 지름이 8이죠. 8 곱하기 뭐가 되어진다? 마주보는 각에 대한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고 아까도 보셨죠? 이쪽에 있는 이 길이 이쪽에 있는 이 길이 전부 다 사인 세타가 들어갔기 때문에 얘가 2대 3대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타트가 여기 있는 이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에서 얘가 2대 3대 4라고 하는 걸 보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 변의 길이가 나왔으니까 뭘 하시면 돼요? 한 각을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코사인 법칙 끌고 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끌고 가시면 되냐면은 요 각, 이 각을 제가 알파라 할게요. 그러면 이 코사인 알파라고 하는 게 나와요. 코사인 알파라고 하는 건 여기서 코사인 법칙 쓰는 거죠. 그래서 2배에 여기 있는 이 k를 다 약분시킬게요. 확대 축소시켜서 생각할게요. 그러면 4 곱하기 2에다가 4의 제곱, 2의 제곱, 마주보는 변, 3의 제곱, 9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은 16분의 11 이렇게 나와요. 얘를 내가 알파라고 본다면은 코사인 알파가 16분의 11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써보고 줘야 되는 거냐? 선생님 저는 K를 구해야지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어쨌든 코사인 알파가 16분의 11이면 사인 알파 정도는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요. 사인 알파는 어떻게 구해요? 어쨌든 분모에 16 깔아주고 16의 제곱이 256이고 11의 제곱이 121인 거니까 빼주면 얘가 135가 되어지죠. 135를 우리가 이제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은 이게 지금 9로 하면은 9일은 9, 95, 45, 3루트 15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두 변각 끼인각인 거니까 다 구한 거야. 그냥 K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K가 어떻게 하면 나오는 거냐? 아까 보셨죠? 접한다를 하시면은 무조건 우리가 뭘 하셔야 돼요? 중심과 연결했을 때 이게 지금 수직이다. 이 수직이다를 우리가 아직 안 써먹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그 도형 정리 같은 거 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같은 각을 만들어내라. 우리가 알 수 있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같은 각을 만들어라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해요. 즉 얘를 연장선을 시켜요. 연장선을 그려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점과 여기 있는 이 점, 얘를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얘가 지금 같은 호에 대해서 얘가 원주각이니까 얘가 알파면 얘도 알파가 되어져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때 얘가 뭐가 되어진다? 바로 지름인 8이 된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되는 거죠. 얘가 직각이 되었으니까 지름에 대한 원주각, 직각. 즉 얘가 8, 여기 알파 이렇게요. 그러니 이 사인 알파라고 하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8분의 3K. 보셨어요? 8분의 3K. 얘를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8분의는 이제 16분의 6K가 되어지는 거니까 이제 뭐가 나와요? 이제 K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2분의 1의 두 변각 끼인 각이죠. 얘가 4K고 2K니까 8K의 제곱. 두 변각 끼인 각. 사인 알파. 사인 알파는 16분의 3 루트 15. 요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만 알면 되는 거냐면 K의 제곱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16 약분되어지면 이게 3일은 3, 3일은 6. 자, 2K가 나왔어요. 2K 나왔으니까 2K가 루트 15니까 K는 뭐가 되어져요? 2분의 루트 15가 되어져요. 따라서 K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4분의 15가 되어지는 거죠. 얘가 4분의 15다. 즉 얘가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4분의 15가 되어지고 다시 한번 16분의 3 루트 15. 요걸 처리하시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되셨죠? 따라서 얘가 2, 4, 8 되고요. 16분의 45 루트 15.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네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실마리를 풀지 못하면은 한참 쳐다봐야 돼요. 나 뭐 안 했지? 뭐 안 했지? 그래서 현장에서 얘가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훈련된 자들만 빨리 볼 수 있는 거죠. 저편각 빨리 보시고 수직인 거니까 연결해서 같은 원주가 찾아내서 어떻게든 직각 보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훈련이 돼 있어야지 풀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 현장에서 이게 안 보였으면은 빨리빨리 과감하게 넘어가는 게 맞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14번입니다. 이 문제도 굉장히 문항이 좋습니다. 뭐랄까, 최근에 어떤 유행하는 것들을 다 접목시켜서 문제를 잘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문제 해석을 하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히든 힌트를 빨리 찾을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문항이 좋습니다. 대신에 이제 해석만 잘할 수 있으면은 문제풀이는 굉장히 빠른 템포로 문제가 풀려서 한 석줄 만에 문제가 풀립니다. 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최고차항이 1인 x가 a에서 양수인 극대값을 갖는 어떤 3차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양수 t에 대해서 집합을 이제 x를 모아달라 그랬어요. x는 뭐냐면은 절대값 fx랑 실수랑 만나는 거. 그때의 x 좌표들을 모아달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항상 여러분이 그 문제를 읽어나가는 태도는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집합이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집합이 나왔을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게 겹치는 겁니다. 결국 이걸 내려고 지금 항상 집합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어떤 3차 함수가 있을 때 걔가 실근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은 이런 근을 무슨 근이라 그래요? 중근이다라고 하죠. 중근은 몇 번 더해요? 원래는 2번 더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는 0 이런 완전 제곱식 같은 경우도 근이 1이 하나밖에 없지만 두 근의 합은 2라고 하잖아요. 왜 이겠어요? 1을 2번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로 치면 중근 같은 경우는 2번 더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기 때문에 집합이기 때문에 집합의 특징은 뭐죠? 같은 게 있으면 한 번으로 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 걔는 뭐가 된다? 한 번만 더 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 이런 문제들은 뭐가 포인트예요? 결국 중근이 되는 지점. 그 중근이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fx의 극소값에 대해서 f의 a. 지금 fa는 뭐죠? 바로 극대였죠. 극대였어요. 극대가 마이너스 m보다 작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3차 함수가 뭐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는 건데 과연 x축이 어디 있는 거냐? 바로 이렇게 있어줘야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서 지금 여기가 a죠? a고 여기가 지금 f의 a예요. 여기가 지금 뭐가 되어지는 거죠? 극소값 m이에요. 그러니까 이 m을 뒤집은 거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마이너스 m이잖아요. 그 마이너스 m이 f의 a보다 큰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의 조건은 그냥 이 그림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 GT는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GT는 여기 있는 이 절대값 F랑 누구? 이런 식으로 실수 T에 대해서 만나는 교점 요렇게 이 만나는 교점들이 뭘 구한다? 집합적으로 봤을 때 합을 구하는 거예요. 합을 구한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 몇 개 더하는 거예요? 이거 4개 더하는 거죠. 얘를 이제 이 t가 지금 뭐라 그랬죠? 지금 양수 t에 대하여 그랬잖아요. 즉 얘가 아래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뭐 한다? 만나는 교점의 x 좌표들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이 되어지는 거니까 어떤 상황? 이런 상황. 접할 때는 몇 번 더 한다? 한 번만 더 한다라고 하는 이런 거. 그러니 보통은 어디가 점프 지점이다? 이 접할 때가 점프 지점이에요. 실제로 여기를 보세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만나죠? 이 6개의 합은 뭐가 되어지는 거냐면은 변곡점 곱하기 6이에요. 왜 그런 거냐? 자, 보세요.
원래 여기 있는 이 음수 붙인 거 있죠. 음수 붙인 거를 따라가 보세요. 그럼 여기가 이 부분이 음수 붙인 거 내려오다 올라가면서 또 이 부분 음수 붙이면서 만나는 거 이 부분. 이 핑크색 부분은 마이너스를 붙인 거에서 만나는 교점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개의 합은 뭐가 되어진다? 변곡점 곱하기 3이 되어지겠죠. 자, 근데 만약에 이 지점은 뭐가 되어진다? 원래 있던 F가 만나는 교점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 얘도 뭐가 되는 거예요? 3 곱하기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6개의 합을 구하라고 하는 거는 변곡점 곱하기 뭐 하시면 된다? 6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6개를 만나면 어떻게 되어진다? 그냥 항상 뭐가 되어진다? 변곡점 곱하기 6이 되는 거야. 근데 어디에 오게 되면 탁! 이렇게 접하게 되어지면은 몇 개 만난다? 하나, 둘, 셋, 넷, 5개 만나게 되어지는 건데, 그래서 원래로 같으면 이 A를 중근으로 계산해 주면은 얘가 5개를 만나지만 얘가 2번 카운트 되어지는 거니까 이 순간에도 변곡점 곱하기 6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점에서 좌극한과 함수값이 같은 거예요. 요게 함수값이죠. 누구일 때 함수값? FA일 때의 함수값. 그리고 얘가 살짝 내려오면 뭐가 된다? FA에서의 좌극한. 그 둘은 원래 같아야 되는 건데 지금 무슨 상황인 거니까? 집합적 개념이 되어지는 거니까 요 A가 몇 번 카운트 된다? 2번이 아니라 1번 카운트 되는 거야. 그러니 이 경우보다 접할 때가 뭐가 한 번 빠진다? 요 A가 한 번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건데 거기에 관한 조건이 나와 있죠. 즉 좌극한일 때가 6개가 되어지는 거고 함수값일 때가 5개가 되어지는 건데 이걸 뺀다라고 하는 건 누가 덜 들어간 거예요. 여기 있는 A라고 하는 얘가 원래 중근이라서 이쪽은 A가 2번 들어가고 이쪽은 A가 1번 들어가는 거니까 A가 하나 남는 거죠. 즉 여기 있는 마이너스 3분의 10이라고 하는 게 A다라고 하는 걸 딱 뽑아낼 수 있는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 여기 있는 이 A가 마이너스 3분의 10이구나 라고 하는 거.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 GT라고 하는 게 이 FA에서만 불연속이라는 거예요. 이걸 빨리 이해해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보면은 즉 얘가 딱 접할 때 뭐가 돼야 돼요? 점프를 가져야 돼요. 분위기상 접할 때 딱 한 번 카운트 하는 거니까 분명히 접할 때는 점프 지점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FA일 때 점프 지점이었으면 또 어디도 점프 지점이 돼야 돼요? 마이너스 M일 때도 점프 지점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그 FA가 유일한 점프 지점, 유일한 불연속 지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는 상대적으로 연속이 되어진다? 이 접하는 지점은 연속이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이 부분을 뭐 별이라고 할까요? 얘를 분명히 중근 2번 더하는 건데 2번 더했다가 빠지는 부분이 존재하게 되어지는 건데 어떻게 이때가 연속이 되는가? 자, 이 문제를 내신 분이 분명히 X 좌표의 개수를 GT라고 한 거 아니에요. 분명히 뭐를 GT라고 했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GT라고 하는 거는 실근들의 합이에요. 합.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2번이 빠지던 1번 카운트되던 똑같다라고 하는 거는 이 별이 뭐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별이 0이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죠. 다 풀었잖아요. 결국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0이고 여기가 0이다라고 하는 것만 알면 다 푼 거예요. 이때 가능한 모든 FA의 값 중 정수인 것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FA를 한번 구해보죠. 그럼 여기 지금 fx잖아요. 그러면 이 fx를 어떻게 식을 정할 거냐라고 물어보시면 당연히 여기 0이잖아요. 0일 때 접하기에 두는 게 제일 간편하죠. 이 선이 지금 뭐예요? m이에요. m. 이걸 기준으로 차함수로 끌고 오는 것이 맞다. 따라서 이 fx에서 누굴 빼주면 m을 빼주면
최고차항은 1이고 0에서 접하죠. x제곱이라는 인수를 가지고요. 여기 이 점을 이제 지나겠죠. 이 점을 이제 예를 들어 내가 뭐 p라고 두면은 x-p 이렇게 세팅을 해주는 게 맞는 거죠. 다만 여기 있는 이 p가 언제냐라고 물어보시면은 또 뭘 쓰면 돼요? 비율 관계 쓰시면 돼요. 여기는 이 극대가 마이너스 3분의 10, 여기가 0. 따라서 얘가 2대 1의 비율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즉, 요 길이가 3분의 10이면은 요 길이는 뭐가 돼야 돼요? 3분의 5가 되어주면 되죠. 이게 3분의 10이니까 3분의 5가 되어주면 되잖아요. 따라서 여기 있는 이 P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얼마다? 여기서 3분의 5만큼 더 가면 되죠. 맞아요? 여기서 3분의 5를 더하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5, 마이너스 5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되셨어요? 따라서 여기 있는 이 P가 x의 제곱에 x 플러스 5 이렇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f의 a라고 하는 거는 현재 a가 마이너스 3분의 10인 거잖아요. 마이너스 3분의 10을 집어넣으란 얘기고, 그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3분의 10의 제곱이 되고요. 물론 음수나 양 상관없죠. 여기 3분의 10을 넣어주면 3분의 5가 되잖아요. 3분의 5 요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m이 넘어갔으니까 플러스 m. 요렇게 해주는 것이 f의 a의 값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사실 뭘 좀 더 쓰면 괜찮냐면 거리곱을 써도 괜찮아요. 그러면 거리곱을 쓰게 되면 굳이 내가 이 식을 적을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가 없이 바로 요 줄을 적을 수 있어요. 즉 한 줄, 두 줄, 세 줄을 좀 벌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잡아드리면은 거리곱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여기 A에서의 함수값인 거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예요? 바로 3분의 5가 되어집니다. 3분의 5 곱하기 요 거리가 얼마가 되어져요? 3분의 10이죠. 근데 역방향이라서 마이너스 3분의 10이에요. 걔를 몇 번 한다? 한 번, 두 번 한다. 요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얘가 기준이 m이 되었으니까 플러스 m 이렇게 처리하시면은 요 줄이 필요 없이 바로 한 방에 얘를 쓸 수 있는 테크닉은 있다. 그러나 뭐 이게 뭐 전혀 어려운 건 아닌 거니까 그냥 2대 1인 것만 여러분이 아시면 되는 거죠. 마무리합니다.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f의 a라고 하는 거는 f의 마이너스 3분의 10이 되었고요. 얘는 계산을 쭉 해주시게 되면 뭐가 된다? 바로 27분의 500 플러스 m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뭐가 되길 소망하는 거예요? 이게 정수인 것의 개수를 구하라. 이게 정수인 것. 이게 몇 개냐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현재 지금 얘가 f의 a죠. 지금 문제상에서 뭐라 그랬어요? 분명히 이 f의 a는 뭐보다 작다 그랬냐면 마이너스 m보다 작다 그랬어요. 이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게 지금 정수가 되는 걸 찾으려면은 이 m의 범위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 이 f의 a가 마이너스 m보다 작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 f의 a라고 하는 건 극대값이죠. 극대값이니까 얘가 0보다는 커야 되잖아요. 물론 꼭 극대값이랑 0보다 큰 건 아니고 그림상에서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범위가 나와줘야 이 m의 개수를 셀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얼마가 되어지는 거냐면 500을 27로 나눠주면은 얘가 18점 얼마가 되어져요. 18점 얼마가 된다. 그리고 이때 m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뭐였어요? 음수였어요. 왜냐하면 m은 극소값이었거든. 아까 그림상에 보시면은 m은 분명히 극소값이었어요.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18점 얼마가 되고 얘가 음수가 되어지는 상황에서 올 수 있는 정수가 몇 개 있냐 이걸 지금 세보는 거예요. 그러면 올 수 있는 게 뭐뭐 있냐면 보세요. 이 전체가 그러면 뭐 될 수 있어요? 18 될 수 있고요. 17 될 수 있고요. 16 될 수 있고 10도 가능하고 9도 가능하고 8, 1,
0 이렇게 가능하죠. 정수인 건 이렇게 쭉 되는 거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지금 18이다라고 하는 거는 m이 뭐란 얘기예요?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0. 얼마 얼마란 얘기예요. 그럼 이쪽이 지금 18이 돼버렸죠? 18이 그러면 여기 풀 되니까 얘가 0. 얼마 얼마가 되는 거죠. 그러면 18이 0. 얼마보다 더 작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 경우가 뭐가 되어진다? 이제 모순이 되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디까지 안 되냐면은 쭉쭉 안 되고 일단 가운데는 10 해보세요. 10을 해보시면은 이게 10이 되기 위해서는 이 m이 뭐가 돼주면 돼요? 마이너스 8. 얼마 돼주면 돼요. 그럼 얘가 합해서 딱 얘가 10이 되겠죠? 그럼 이쪽은 10이 되었는데 이쪽은 풀에서 8. 얼마야. 역시나 모순이 생겨납니다. 1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9가 되어주면 어떻게 되느냐를 보시면 이게 9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얼마가 돼주면 돼요? 이 m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9.xx가 돼주면 돼요. 그러면 18.xx에서 9.xx 빼주면 딱 9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쪽은 딱 정확히 9가 된 거고 이쪽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붙여버려서 9.xx가 돼버리는 거죠. 즉 이번엔 얘가 더 크게 되어진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9는 OK가 되는 거예요. 8도 OK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OK냐면은 1까지 일단 OK예요. 왜? 1이다라고 하면은 얘가 얼마가 돼주면 돼요? 얘가 마이너스 17.xx면 되잖아. 그럼 딱 빼버리면 얘가 1이 되는 거고 이쪽은 17인 거니까 성립하잖아. 그럼 이제 뭐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냐? 0이 가능하냐 이걸 보는 거예요. 불가능한 게 얘 분명히 정수라 그랬고요. 0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럼 이 자체가 0이 될 수 없죠. 0이 되버리면 0이 0보다 크다 이상하잖아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값이 정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은 뭐밖에 없다. 1부터 9까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몇 개가 되어진다? 9개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27분의 500 더하기 m까지 나왔는데 여기서 이게 9개를 못 걸러낸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슬픈 현실이에요. 그쵸? 좀 약간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이 연습을 해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좀 정답을 마무리하는 훈련을 좀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튼 이 부분은 뭐 마무리에 관한 내용인 거고 이 그림이 얼마 만에 튀어나오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여기가 극대가 마이너스 3분의 10이구나. 접하는 순간이 0이구나. 이거를 얼마 만에 아느냐가 관건이었던 좋은 문제였습니다.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15번입니다. 일단 요거는 이제 수열의 구조를 잘 파악하시고 이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빨리 파악하면은 정말 빠른 템포로 문제가 풀려요. 그래서 일단 답을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함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는 해요. 다음 단계항과 이전 단계항의 어떤 관계식이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1차식 돼 있는 경우는 얘를 뭐 y로, 얘를 x로, 그래서 얘를 하나의 직선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까지도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왜냐면 워낙 빨리 문제가 풀려버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일단 답부터 먼저 구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A의 N이라고 하는 거는요. 상황이 이래요. 음수면요. 2칸씩 점프해요. 그리고 양수가 되어지면요. 4칸씩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냥 구조를 머릿속에 떠올려봐요. 대충 초항이 10이에요. 양수죠. 그럼 4칸씩 떨어져요. 그리고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은 다시 얘가 이만큼 들어 올리래요. 그럼 얘가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0이 돼도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4칸 내리라고요. 4칸 내려요. 그럼 다시 또 뭐가 돼요? 음수가 되어지는 거죠. 그럼 다시 2를 더해요. 그럼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그럼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4가 계속 반복된다라고 하는 걸 또 알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초항이 10 이런 거 말고 초항이 11 이런 거야. 11이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은 7, 그 다음은 3, 그 다음은 마이너스 1. 다시 얘가 2를 더하면 1, 다시 또 4를 떨어뜨려요.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은 한참 뒤에 0이 나올까지 좀 꽤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우리는 원하는 게 뭐예요? 곱해서 0이니까 0이 나와줘야 돼요. 그 0이 나와주는 게 몇 번 나와야 돼요? 5개가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꼭 얘가 5개 나올 필요는 없지만 이것 또는 이거가 되어지는 거니까 또는 이제 또는 합해서 5개 나와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초항이 이런 식으로 세팅돼 버리면 굉장히 그 9번 만에 0이 거의 안 들어가는 상황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0이 들어가긴 들어가주는 건데 이런 느낌으로 출발해주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그게 첫 번째 AN의 상황이었고요. 두 번째 BN의 상황을 보시면은 얘는 음일 때는 4만큼 증가하고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만큼 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BN 같은 경우는 초항이 예를 들어 8이야.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양수죠. 그러면 2만큼 깎아요. 2만큼 깎아요. 그리고 또 깎아요. 그리고 다시 또 깎아버리면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면 음수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4를 더하래요. 그럼 얘가 2 이렇게 되죠. 그러면 2, 0, 마이너스 2가 또 뭐가 되어져요? 반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 구조만 여러분이 빨리 알고 계시면은 그냥 문제 다 푼 거예요. 자, 봅시다. 어쨌든 우리는 9개를 나열할 거고요. 0이 나오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면은 먼저 AN의 입장에서 0이 나오려면 직전항이 뭐가 돼주면 되죠? 얘가 0이다 라고 해보세요. 얘가 0이다 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직전항이 4가 되거나 직전항이 마이너스 2가 돼주면은 얘는 0이 되는 거예요. 그쵸? 직전항이 4가 되거나 마이너스 2 되면 얘가 0이 되는 겁니다. 그럼 0이 되고 나면 그 다음 뭐가 되냐면은 밑에 집어넣게 되어지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음수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2를 더해요. 또 음수니까 2를 더해요. 그럼 0. 다시 0이었으니까 또 뭐예요? 4를 빼요.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반복이다. 그 다음에 BN을 한번 볼게요. BN은 보시면 마찬가지. 얘가 언제 0 되냐부터 보세요. 그러면 0이 되기 위해서는 직전 단계항이 뭐가 돼주면 되는 거냐면은 얘가 마이너스 4가 되거나, 그쵸? 마이너스 4 넣으면 4 더하면 0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게 2가 돼주면 되죠. 그럼 얘가 2에서 2를 빼면 0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주고 0이 나와주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0이니까 어디 집어넣어요? 밑에 집어넣는 거죠. 그 다음은 마이너스 2. 음수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4를 더하라고요. 그 다음은 2. 또 양수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2를 빼라고요. 다시 얘가 0. 이런 식으로 반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결국 우리가 체크될 건 뭐냐면 이 질문이 뭐냐. 2A의1 빼기 B1이 언제 제일 크냐를 물었어요. 즉 이렇게 되려면은 A의 1이 꽤 커야 돼요. 꽤 커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몇 번 해요? 9번 해요. 9 이하의 자연수. 9개를 합니다. 9개. 9개 이하에서 어쨌든 0이 5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3개가 반복이 되어지는 거니까 이걸 나란히,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란히 이렇게 0이 되는 건 되게 비효율적이죠. 이렇게 0이 되는 건 되게 비효율적이란 말이에요. 즉 이렇게 했을 때는 5개가 나오지도 않아. 왜냐면 3번 턴에 0이 한 번 나오는 거라서 9개 안에 0이 5번 절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뭔가 나란히 있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약간 어긋나 있어서 이쪽은 0이 아닌데 얘가 0이 되어지는 거고 또 이쪽은 얘가 0이 아닌데 얘가 0이 되게끔 이렇게 해서 5번이 나올 수는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냐면 얘가 2번 나오면 얘는 3번 나오고
얘가 3번 나오면 얘가 2번 나오겠구나 정도로 잡아가시면 돼요. 근데 단번에 얘는 그냥 2번 나와야 되고 얘는 3번이다라고 가시는 게 1등급의 사고입니다. 왜냐하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이 A1이 최대한 많이 커야 되죠. 많이 커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앞에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4를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얘가 4만큼 떨어져 오는 상황인 거니까 그 다음은 8, 그 다음은 12 이렇게 되는 상황을 생각을 해야 최대한 A1이 커지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0을 빨리 최대한 종식시켜주고 그 다음부터는 위로 타고 올라가야 커지는 거거든. 근데 이 0을 내가 만약에 이게 3번이 한 턴인데 0이 만약에 3번이나 나오게 되면은 이 3개짜리가 3턴이 나오죠. 3턴. 3턴 나오면 얘가 많이 못 가요. 2턴 만에 빨리 종결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4씩 쭉쭉쭉 치고 올라가야 이게 최대한 A1이 커지는 거거든. 그러면 대번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 보세요. 요게 AN이고 요게 BN이잖아요. 그럼 문제가 요구하는 대로 가려면은 분명히 아까 AN이라고 하는 건 0, -4, -2였죠? 0을 맨 끝에 달아요. 최대한 맨 끝에 0이 오게끔 만든 다음에 0, -4, -2 그럼 -2, -4 이렇게 한 턴 다시 얘가 0 이렇게 그러면 최대한 짧은 턴 안에 0이 2번 들어가게 만들 수 있죠. 0이 한 번, 2번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고 4번 만에 0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몇 번 더 쓸 수 있어요? 5번을 더 쓸 수 있는 거죠. 9 이하다 그랬으니까 최대한 많이 가주면 유리하잖아. 많이 가주면 A1이 최대한 클 수 있잖아. 그 다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원래는 0 왼쪽에 -2냐 4냐를 따라가줘야 되는 거지만 A1이 최대한 커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 선택한다? 4를 선택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은 누가 되는 거예요? 4가 되어지는 거고 이제 4씩 떨어져 오는 상황인 거니까 4, 8, 12, 16, 20 즉 20이 A1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돼야 최대한 얘가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A1 앞에 뭐가 붙었어요? 곱하기 2가 있잖아. 그러니까 B1이 커지는 것보다는 이게 지금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군요. B1이 음수가 돼서 최대한 내려가는 것보다는 A1이 더 커주는 게 유리하다. 즉 A1이 20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 이제 BN을 결정해 줘야 되는 건데 얘가 0이니까 이쪽이 0이 돼야 되는 거죠. 이쪽이 0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보세요. BN이라고 하는 건 0, -2, 2 0, -2, 2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주면 돼요? 나란히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이제는 한 칸 왼쪽에 여기가 0이 된다고 생각해 보는 거죠. 여기가 0.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2, 2 0, -2, 2잖아요. 여기는 이제 -2가 돼주면 되고 0보다 왼쪽은 2가 돼주면 되고 2보다 왼쪽은 -2 그 다음은 0 요렇게 즉 얘가 요렇게 한 세트가 되는 거죠. 한 세트. 근데 총 0이 5번 나와야 되잖아요. 0이 한 번 나왔고 2번 나왔고 3번 나왔고 4번 나왔으니까 한 번 더 나와줘야 돼. 그래서 0 왼쪽에 얘가 지금 2가 되는 거고 -2가 되는 거고 요렇게 그리고 한 번 더 0 이렇게 돼줘야 0이 총 몇 번 나온다?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와서 문제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0을 빨리 종식시켜주고 나서 뭐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0 왼쪽에 뭐가 올 수 있다고요? -4 또는 2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건데 상황상 2A의 1 빼기 B1 이게 커지는 상황인 거니까 B1이 음수면 유리하잖아요. 즉 얘가 -4를 선택해 주는 게 맞는 거죠. 따라서 얘가 첫째 항이 B1이 -4가 된다 이렇게. 그러면 문제 조건을 쭉 만족시켜 주게 되어지면서 정답은 44가 정답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어떤 상황을 파악하고 수열의 구조 어떻게 반복되어지는가를 빨리 파악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A1이 커질 수 있는가? 걔를 고민해 보시면 금방 이거 딱 쓸고 답 딱 찾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아까 제가 부연 설명드렸던 그거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함수적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전에 이게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은 이게 2021년 9월 모의평가 15번에 이제 이런 함수적 해석이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걔랑 여러분이 나란히 놓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만약에 있잖아요. 얘를 x로 보고 y로 봐서 직선 x로 보고 y로 봐서 직선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렸을 때의 장점은 어쨌든 간에 빨리 시각적으로 팍팍팍 보여요. 하나만 보여드릴까요? 요걸 그냥 그려볼게요. 그려보시면은 0보다 왼쪽일 때는 an 더하기 2니까 x 더하기 2. 자, x 더하기 2를 그려요. 여기 2가 되는 거죠. 같거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0보다 크거나 같으면 an 빼기 4니까 얘를 뭐 하시면 돼요? 요렇게 오시면 되죠. 요렇게. 마이너스 4니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4. 여기는 같거나 들어가는 거. 요게 an의 상황인 거예요. 그럼 얘를 이렇게 놓으면 뭐가 좋냐면은 보세요. 자, 지금 여기가 지금 4죠.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여기가 지금 A1이라고 해봐요. A1이 6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요 직선이 Y는 X 빼기 4니까 4만큼 떨어뜨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함수값은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2가 돼요. 6을 넣으면 2가 돼요. 그러니까 A1이 6이 되어지면 A2는 얘가 이제 4만큼 떨어지는 거니까 2가 돼주면 돼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기 있는 이 함수값을 그대로 옆으로 눕혀요. 눕혀서 y는 x랑 만나는 교점을 찾습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2,2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즉, 이 포인트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예요. 이 2가 바로 A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A3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4만큼 빠지겠죠? 그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 있는 요 이 지점을 다시 뭐 해주는 거예요? 다시 얘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되죠. 다시 또 뭐 해주면 돼요? 옆으로 눕혀요. 교점 나오죠? 다시 또 얘를 넣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따라가다 보면은 좀 빨리빨리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2021년 9월 모의평가 15번이었나요? 그러면 그 문제 같은 게 나오면은 구조가 빨리빨리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막 대입을 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는 뭐가 편한 거예요? 그림으로 푸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되는 겁니다. 뭐 확인하실 분들은 이제 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혹은 뭐 유튜브나 하셔가지고 2021년 9월 모의평가 15번을 생각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얘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이유가 그냥 똑같이 기울기가 1,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그냥 뭐만 생각하시면 돼요. 음수면 2칸 올라온다. 양수면 4칸 내려온다. 이렇게 장착하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라서 뭐 큰 문제는 없어요. 다만 이 문제가 만약에 얘가 이렇게 안 나오고 앞에 막 3, 2 이렇게 붙었다. 얘가 막 1이고 얘는 4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매번 대입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머릿속으로도 안 되고. 즉 앞에 이렇게 숫자가 붙은 경우는 뭐가 유리한 거예요? 아까 보셨다시피 직전 단계항을 정의역 x, 그 다음 단계항을 치역, 함수값 y로 두고 함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언제 내가 그래프를 그리고 언제 내가 그냥 대입하고 할 건지를 명확하게 잘 구분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실력인 것 같습니다.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21번입니다. 제가 총평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점근선에 관한 문제가 되어지는 거고, 또 뭐가 나왔냐면 다시 한번 집합이 또 등장했어요. 제가 집합이 나오면 뭐 생각하라고요? 겹치는 부분. 이게 집합적으로는 같은 게 2개 있으면 하나로 카운트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내가 만약에 개수를 센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결국 문제의 포인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집합이 나오면 겹치는 부분,
집합이 나오는 거 보면 겹치는 부분. 이거를 자꾸 의식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점근선을 물어보는 좋은 문제에다가 집합적인 요소를 가지고 요 조건을 해석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일단 그림을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자, 먼저 왼쪽부터 그릴게요. 얘가 0 넣으면 16이죠. 점근선은 X축이 되어지고요. 그림을 그려보시면은 뭐 이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함되고요. 여기가 16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이제 그릴 텐데 얘 0을 넣어주면 어떻게 되나요? 0을 넣어주면은 B-A가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B가 뭐가 되어지는 거냐면 점근선이 되어집니다. 아, B가 점근선이고 X절편이 B-A구나. 자, 그러면 B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어쨌든 B는 분명히 정수라 그랬어요. 그리고 A는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B는 양수도 되고 음수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아무거나 한번 그어볼게요. 뭐 점근선 B가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여기 Y는 B예요. 여기 X 앞에도 음수가 붙었고 앞에도 음수가 붙었죠. 그럼 얘가 원점 대칭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림 자체가 어떻게 돼야 돼요? 뭐 이런 느낌이 돼야 돼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의 Y절편이 뭐라고요? B-A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을 때 이게 지금 Y 있는 B인데 얘가 B-A라고 하는 거는 이 간격이 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A라는 얘기예요. 이게 A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실수 T에 대해서 두 집합이 나왔어요. 근데 그 F, 지금 이 F라고 하는 건 노랑과 핑크를 다 합한 거예요. 노랑과 핑크를 다 합한 건데 그 함수값이 정수가 되는 건 똑같아. 근데 A라고 하는 건 정수가 되는 X를 뽑아내라 그랬고 얘는 그 함수값 자체를 뽑아오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상황상 누가 더 많아요? 무조건 얘가 더 많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어떤 FT가 있다고 쳐봐요. 이게 FT예요. 이렇게 FT면은 이게 지금 정수라고 쳐요. 정수입니다. 그러면 정수가 되게 하는 그 X값 하나 둘이죠. 그러니까 집합 A로 본다면 몇 번 카운트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카운트하는 거야. 근데 집합 B라고 하는 건 FT라고 하는 함수값을 카운트하다 보니까 같은 거기 때문에 얘를 뭐로 카운트해요? 하나로 카운트해요. 집합인 거니까 하나로 카운트합니다. 그러니 무조건 A의 개수가 B의 개수보다는 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얘가 같다라고 한다면 걔는 어떤 상황이겠어요? 그때의 경우는 바로 얘가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을 얘기하겠죠. 즉 옆으로 그었을 때 하나 만날 때 옆으로 그어도 하나씩 만나는 1대1 함수가 되어지면은 그때는 이 NA와 MB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구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아, 기본적으로 이쪽이 더 많겠다. 같을 수 있다고 친다면 옆으로 눕혔을 때 하나 만나는 거 1대1 함수가 되어지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되면 얘는 같을 수 있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NA가 MB보다 2개 더 많다 그랬어요. 그러면 2개 더 많다라고 하는 건 옆으로 눕혔을 때 같은 함수가 몇 개 나온다? 2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상황상 봤을 때 이렇게 1대1 함수 되면 안 되고요. 이런 느낌으로 옆으로 눕혔을 때 같은 게 몇 번 나와야 돼요? 2번 나오면 되는 거예요. 즉, 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같은 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나와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또 여러분이 뭘 생각하시면 되는 거냐면 이게 2번 나온다? 그러면 요 간격이 어쨌든 1일 거 아니에요. 정수니까.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건 요 간격이 되어지는 건데 절대로 A가 1은 아니다 생각을 하겠죠. 이 A라고 하는 거는 절대로 1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2가 가능하냐를 생각해 볼게요. 2가 돼도 얘는 안 되죠. 왜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B가 뭐냐면 정수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부분으로 치면 얘가 자연수죠. 자, 요 간격이 만약에 2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그 사이에 딱 1이 들어가서 그러면 하나밖에 안 들어가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0일 때 얘가 구멍이 뚫렸으니까. 이 구멍 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하나밖에 안 만나게 돼요. 얘도 정수고 정수니까 요 간격도 1이 돼야 되고 요 간격도 1이잖아. 그래서 2가 돼도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 A가 올 수 있는 건 3, 4, 5 세 개가 올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간격이 3일 때 한번 해보고 4일 때 한번 해보고 5일 때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옆으로 눕혔을 때 2번 만나게끔 해주는 상황, 그때의 순서상 A, B를 세주면 정답. A가 3일 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그림을 갖고 왔어요. 보세요. A가 3입니다. 3이니까 여기는 요 간격이 3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3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얘도 정수고 이것도 정수죠. B-A도 정수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구멍이 빵 뚫려 있죠. 그러니까 총 여기 몇 번 들어가요? 2번 들어갈 수 있어요. 요렇게 2번 들어갑니다. 하나, 둘, 2번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는 정답. 여기는 구멍이 빵 뚫렸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 B가 어디까지 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어차피 A 3일 때는 OK인데 B가 뭐뭐 올 수 있냐를 봐요. B가 지금처럼 가운데 있어도 상관없죠.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딱 간격이 3이 되어지는 거니까 딱 2개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이제 한번 얘를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지금 정확히 이 간격이 3이고요. 딱 정확히 2개 만나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얘가 B-3이죠. 원래는 B-A인데 A 지금 3인 상태예요. 자, B가 이렇게 16이 되었어요. 상관없죠. 2개 만나죠. 즉 이렇게까지도 2개 만나죠. 지금 얘가 딱 정확히 2개 만나고 좀 더 올려도 2개 만나요. 좀 더 올려도 2개 만나요. 어디까지 가요? 딱 정확히 꼭대기 16이 돼도 2개를 만나는 거죠. 되셨어요? 그리고 좀 더 얘가 올라가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B가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17까지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B가 17일 때 되고 16일 때 되고 15, 14, 13 쭉 오다가 어디까지? B가 만약에 요렇게 딱 요 상황 요렇게 돼버리면 안 만나죠. 왜냐하면 이 노란색의 점근선이 X축이니까 이렇게 되면 안 만나는 거잖아요. 이때가 뭐예요? B가 2일 때죠. B가 2가 되면 안 만나는 겁니다. 그럼 B 정수니까 요렇게 어디까지? 3. 최초의 상황은 3이 되어진다. 3일 때 만나고 17일 때가 마지막으로 만나는 거다. 요렇게 17이 마지막, 그 다음에 여기는 3이 마지막. 되셨어요? 네. 요렇게 요게 마지막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정답이 뭐가 되어진다? B가 3부터 17까지 요렇게 되어지는 거니까 몇 개? 15개. 되셨죠? 다음 두 번째. A가 4일 때를 해볼게요. A가 4가 되면 이제 이 간격이 4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B가 이렇게 중간에 껴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간격이 4가 되기 때문에 중간에 몇 번 지나가요? 3번 지나가요. 이렇게 돼버리면 총 1번, 2번, 3번 지나가기 때문에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럼 안 되는 거냐? 그렇지가 않죠. 가운데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이게 어떻게 돼주면 돼요? 여기 있는 얘가 쭉 올라가다 보면은 자, 이거 잘 집중해서 보세요. 지금까지는 쭉 3개를 만나서 안 되죠. 근데 얘가 딱 요렇게 돼도 마지막으로 3개를 만나는 거죠. 맞아, 딱 요게 마지막 3개예요. 얘보다
살짝 더 크면 어떻게 돼요? 두 개 만나는 거죠. 요렇게. 요러면 두 개 만나는 거잖아. 요게 마지막 세 개를 만나는 거예요. 요때가 마지막 세 개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 B가 어떻게 하면 돼요? 요때가 지금 17이죠. 요 B라고 하는 건 16보다 한 칸 위에 있는 거니까. 즉 B가 17보다 좀 더 커주면 돼. 즉 얘가 요렇게 돼주면 되는 거. 요렇게 돼주면 되는 거. 요런 식으로. 즉 B가 18 돼주면 되는 거죠. 요렇게. 그럼 얘가 하나, 둘 만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B가 18대 되는구나. 그러면 이 위에서 두 개를 만들었으면 내려와서도 두 개를 만들 수 있어야겠죠. 자, 내려보겠습니다. 딱 요렇게. 즉 점근선. 항상 점근선을 의식하라 그랬어요. 딱 요렇게 되어지면은 노란색의 점근선에서는 만남이 없기 때문에 하나, 둘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B는 얼마예요? 요게 0이니까 1, 2, 3이 되어지는 거죠. 따라서 이때는 B가 얼마가 되어진다? B가 3이랑 18. 몇 개? 두 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근데 이 5일 때는 사실 뭐 더 안 해봐도 알죠. 어차피 개수를 묻는 거잖아. A가 얼마일 때를 묻는 게 아니잖아. 개수를 묻는 거니까 어차피 위에 하나, 밑에 하나 두 개 있을 거 아니에요. 답은 그냥 이제 두 개, 15개, 19개 정답입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에게 스포츠 정신을 발휘해서 끝까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얘가 이제 5가 되는 거예요. 간격이 5가 되어지는 거니까 좀 촘촘하게 그림을 그려야겠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럼 간격이 5가 되어지는 건데 하나, 둘, 셋, 네 개 만나는 거잖아요. 당연히 B가 가운데 있어서는 답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어떻게 되셔야 되는 겁니까? 즉 얘가 역시나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두 개 만나게 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죠. 요게 이제 마지막 세 개 만나는 거고 좀 더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얘가 하나, 둘 만나게 되어져요. 이때는 얼마예요? 16, 17, 18, 19. 19일 때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이때는 B가 19예요. 마찬가지로 얘를 또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은 두 개 만나게 하고 싶어요. 두 개 마찬가지죠. 더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딱 점근선에 만들어주면은 이렇게 해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점근선일 때는 만나지 않으니까 하나, 둘 되는 거죠. 여전히 얘가 0, 1, 2, 3이 되어지는 거니까 이때도 B가 3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차피 개수를 묻는 거니까 위에 한 번, 밑에 한 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정답은 총 19개 정답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 이런 집합을 물어보는 문제가 좀 나오잖아요. 좀 여러분 적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앞선 문제와 마찬가지로 겹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